태교를 보통 이제 임신하는 순간이 아니라 임신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태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계획 임신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계획 임신보다는 어떻게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계획이 없든 이제 아이가 네. 생기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은데 저하고 와이프는 어쨌든 이제 언제쯤 우리가 아이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자. 그럼 그 전부터 최소 3개월, 6개월 전부터 지금 얼핏 기억해 보면 이제 술도 안 먹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는 담배는 피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임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최소한 3, 6개월 전부터 이제 몸 건강 관리를 챙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저희는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하는 동안에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아이한테 태담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첫째는 아마 그 태명이 씩씩이었던 것 같고요. 네. 둘째는 뿡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원래 태명은 그렇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예쁘게 짓는 게 아니고, 예. 그랬던 이유가 뭐 씩씩이는 뭐 다 알다시피 씩씩하게 잘 크라는 뜻에서 씩씩이었고요. 이제 둘째는 뿡뿡이었던 게 첫째가 태어나면서 좀 너무 많이 아파서 고생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장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둘째가 좀 장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뜻에서 뿡뿡이로 했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와이프 임신에 있는 동안 물론 이제 와이프에 많이 이제 설득을 했죠 저한테 오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제 뭐 태담을 나눠보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배 마사지도 하면서 그냥 뭐 애기도 이제 불러보고 뿡뿡아 뭐 씩씩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엄마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결혼한 지 초고 아빠다 보니까 뭐 조금 많이 서투르고 아니면 감정상으로도 조금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고 힘든 시기였지만 저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트러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태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비 아버님 이제 아빠가 되실 시청자님들께서는 조금 더 엄마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그 아이가 마찬가지 생후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뱃속에서 시청이든 그러니까 이제 요 청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당연히 아이의 이런 지능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태어나서도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다 그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아마 지금 옆에 계시는 두 이제 MC님도 조만간 이제 그 애기 아버님, 애기 어머님이 되실 분들이신데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서로 간에 조금 많이 노력을 하시고 뭐 당연히 아이하고도 이제 엄마하고도 잦은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어느 정도 미리 임신을 하기 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의 태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도 이제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범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간혹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그 전에 기호식품 뭐 거기에는 이제 술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카페인 이제 이런 뭐 커피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연히 술이나 담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카페인 성분들도 너무 과량 섭취했었을 때는 조금 더 자녀의 이런 지능 발달에 조금 부작용, 그러니까 해를 끼친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잘못했었을 때는 뭐 유산이라든지 조산의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호식품 중에서 안 좋은 기호식품들은 좀 무조건 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서적 안정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신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 그 엄마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태어났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는 많이 과학이든 의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끼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자녀가 그 아이한테 결국 제일 중요한 이제 출생했었을 때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이든 건강상의 안정이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엄마의 정서적 안정성인데요. 그럼 결국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루려면 이제 가족 특히 이제 구성원 중에서도 이제 남편이 될 거고 아니면 뭐 시댁이든 친정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이혜범 원장님이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태교도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 이제 아이가 출생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 얘기 뭐 당연히 일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의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10년 동안 가르침보다 오히려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엄청 이제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있는 가르침보다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수태가 되기까지 그 아빠의 정심,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임신을 하기까지의 그 엄마 아빠의 몸과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태교는 임신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가 태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고요. 뭐 저 또한 이제 입덧이 생기는 이제 양방의학적인 이론으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호르몬적 변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상승을 한다든지 그리고 혈청에는 육모성, 성성 자극 호르몬이 이렇게 상승, 이 두 호르몬의 상승으로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덧 같은 경우는 생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임신을 하면 임신 초기, 보통 이제 3개월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소실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12주 이내에 과반수 이상이 그냥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단지 아주 심해서 구토까지 하고 탈수라든지 어떤 몸에 심각한 전해질 손상까지 일으키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 그냥 조금 불편하고 조금 생활하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그냥 입덧은 어떻게 보면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와 입덧과 관련해서 이제 찾아본 이제 미국이라든 이런 논문을 봤었을 때 오히려 그냥 결론적으로는 입덧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었다는 이런 논문들도 있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제 조건은 산모가 어떤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건강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냥 건강한 입덧이 조금 오래 되는 거는 오히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미리 이제 뭐 예고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조금 더 이제 그 신기에 당기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학교 때 원초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완전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약간 먹었었을 때 이렇게 내 몸처럼 새코름한 이런 맛들은 이제 기운을 이렇게 새는 거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임신을 했었을 때 임신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태한 아이가 이렇게 잘 착상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새는 게 아니라 잘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본초학 교수님이 그냥 저희가 이제 한의학적인 기미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제 입덧으로 고생을 하신다면 혹시 이게 너무 심하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얼마든지 침뜸 치료를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참기만 하기보다는 꼭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미국에서 어차피 우리나라 임신부만 입덧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임신부들은 입덧으로 고생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강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약간 차처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생강도 한약재로 꽤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좀 너무 많이 불편해서 힘든 그 임신부님들은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일단 뭐 진료를 받아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교의 중요성은 지금 이미 뭐 의학적으로도 많이 근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이제 선조님들이 쓰신 의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당나라에서 쓴 당나라 시대에 저술된 청건방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0월 양태론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임신해 있는 동안 이제 아이를 어떻게 양태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태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의서 중에서는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먹는 음식 금기해야 될 음식이라든지 마찬가지 약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저희가 식품으로 먹는 것들이 꽤 한약재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 아는 지인 중에서 너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쌍화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도 되냐고 해서 먹어도 된다고 대신 이제 그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임신하고 나서는 그 쌍화탕에 뭐 대표로 들어가는 약재가 그 계피 요즘 많이 드시죠. 뭐 네. 시나몬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피는 이렇게 임신부들한테 조금 금기하는 약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이제 뭐 한약재로 먹기보다는 뭐 식품으로 아니면 뭐 커피숍 이런데 아니면 빵으로도 요즘 많이 먹는데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한약재하고 식품으로 공용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황태원 원장님, 이 아이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아이는 저희 같은 이제 소아를 전문으로 보는 한의원에 많이 오는 환자 유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먹고 이렇게 감기나 오래 가고 그리고 잘 때도 식은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예 이렇게 기체중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성장 부분에서도 혹시나 조금 또래보다 왜소하거나 작다든지 그럼 이제 결국에 한의원에 와서 좀 입맛도 돌게 하고 이제 감기도 안 하게 하고 이제 아마 이 아이도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비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10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감기에 들면 오래 가고 기침이 오래 간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많이 오는 아이인데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런 아이들은 기본은 저희가 말하는 소화기 비위가 체질적으로 약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상 체질로 굳이 분류를 하면 소음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되게 소화기는 약하면서 조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런 자극이나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 조금 약하고 이런 소음인 경향의 아이인데요. 그럼 당연히 치료는 이제 약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마 이제 뭐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코나 호흡기도 꽤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부분을 개선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저는 이제 진료 보다 보면 식욕부진 아이들은 거의 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식욕부진이든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식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골고루 잘 먹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집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아이가 안 먹진 않거든요. 그럼 보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아니면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아이처럼 어렸을 때 잘 안 먹었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성인이시지만 편식을 한다든지 그럼 당연히 그런 이제 환경에서 보고 이제 자란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클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선천적인 체질적인 부분이 다 관여를 하니까 어쨌든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이런 식욕부진과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화기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서 잔병치레, 기침이나 이런 호흡기 감염 질환을 덜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면 이렇게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체중도 잘 내면서 성장도 그 전보다 잘 진행되는 것을 저는 한의원에서 꽤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밥은 안 먹는 대신에 이제 군것질을 많이 한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밥이라도 안 먹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걸로 계속 먹이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혹시라도 안 좋은 식습관, 그러니까 밥은 안 먹는데 계속 빵이나 음료수, 뭔가 달달한 군것질로 계속 배를 채우고 있다면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좀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황태환 원장님, 이 식욕 부진 한방에서는 어떤 기능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식욕부진은 기본 전제가 저희가 말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약한 아이든 성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옆에 계신 왕 MC님께서는 아마 평생 식욕부진을 모르고 살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맞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화기가 튼튼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마 왕 MC님은 오히려 먹어서 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먹고 예. 자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체질의 차이인 거예요.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능까지, 입맛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결국 이제 제가 말하는 소화 기능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입맛이 땡긴다든지 오히려 먹는 걸 너무 이제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체질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제 그런 체질에서도 조금 더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식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이제 뭘 먹고 급하게 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이렇게 소화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 이제 뭐 이런 일이 자주 있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감염 질환들, 열난다든지 이와 같은 감염 질환에 걸려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예, 체하는 경우도 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 비실건운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한방에서는 소화 기능을 비장과 위장, 크게 이제 저희가 줄여서 비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화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조금 입맛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이 부분은 만성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소변은 정상적으로 잘 본다든지 대소변에 문제는 없고 그냥 몸에 기운도 있어서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단지 그냥 입맛만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이제 조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금 더 입맛이 없는 거고요. 이게 더 이제 만성화되고 체질적인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되면 이제 위염 부족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몸에 이제 열이 많다든지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이 조금 건조하고 마른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변이 약간 딱딱하거나 변비 성향을 띠는데 지금 입맛까지 없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만성화되거나 체질하고 더 이제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안 좋은 게 비위기허라고 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만성이고 꽤 이제 체질적으로 그쪽으로 비위가 많이 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피곤해하고 아침 일어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대변도 약간 조금 무르거나 조금 대변 상태도 좋지 않고 아까도 얘기 조금만 하면 식은땀을 줄줄 흘린다든지 그리고 항상 입맛도 없어가지고 깨작깨작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5가지로 크게 나눴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식욕부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조금 타고난 소화기가 약한 체질이지 않나. 그게 이제 단지 급성으로 왔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진행되어 왔느냐 아니면 이게 꽤 많이 만성화되고 다른 체질하고 또 같이 관여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식욕부진이더라도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조금 달리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개선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되잖아요. 황태환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한의원에 이렇게 식욕부진으로 내원하면 주 치료 수단은 이렇게 침과 한약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 말고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의학적으로 권위가 있고 암센터인 그 메모리얼 슬론 캐슬링이라고 뉴욕에 있는 아주 가장 암센터 중에서는 유명한 암센터인데요. 결국 이렇게 보면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 말고도 아무래도 암 치료를 받고 나면 우리 몸이 특히나 이제 소화 기능이 꽤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심해서 구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런 환자들한테 결국 이제 미국 의료진들이 결국에는 그런 소화 기능 회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이렇게 침 치료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한의원, 우리나라 한의원에서도 똑같이 소화 기능이 떨어진 아이들, 성인들한테 침 자극을 통해서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 이렇게 한약 복용을 통해 가지고 식욕을 증진시킨다든지 흡수 기능을 높여서 똑같이 먹어도 영양분들이 흡수가 잘 되어 가지고 기력 회복이나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침과 한약 치료를 통해서 식욕 회복을 돕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황태환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강 꿀팁은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특히나 저는 소아청소년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뭐 한 3년 전에
이렇게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홍수종 교수님께서 전국에 있는 1,800명의 초중고생을 상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비염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3명 중 1명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라고 밝혀질 정도로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저 또한 매일 진료를 보고 있지만 3명에 1명이 아니라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거의 2에 1명까지도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꽤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 증상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가 가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채기, 그리고 콧물, 코막힘, 이 4가지가 주 증상이고요. 그리고 주 증상 위에도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이제 손으로 코를 항상 가려우니까 많이 이렇게 비빈다든지 코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린다든지 아니면 코가 가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코를 찡긋찡긋 한다든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코에 보면 이렇게 검은 띠처럼 주름이 잡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 점막이 약하니까 그리고 그런데다가 코로 손을 물리적인 자극이 많이 가다 보니까 코피도 자주 쏟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 중에서 자녀라든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코피를 자주 쏟아. 그럼 1순위는 비염이 있지 않나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염이 있으면 약간 콧물이 계속 끊임없이 목 뒤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후부를 계속 자극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목을 계속 가다듬는 듯이 이렇게 헛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비염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일 안 좋은 부분인데요. 코로 숨쉬기 힘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쉽니다. 그걸 구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지속이 되며 얼굴형까지 변형이 됩니다. 요즘에 뭐 아이들 아니면 어른들 중에서도 교정기를 찬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그 교정을 해야 될 정도로 얼굴에 많은 변화를 오늘 제 1순위 원인은 비염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크스클. 애긴데도 벌써 눈 밑에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다크스클이 꽤 많이 있는 아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비염이 있으면 이렇게 눈 주변에 정맥순환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 주변이 이렇게 검푸르게 아니면 초기에는 약간 빨간빛이나 보랏빛, 핑크빛을 띠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이 눈 주변이 뭔가 어둡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런 비염을 의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냥 코하고 눈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라든지 충농증을 일으키는 부비동 이거는 다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염이 있으면 항상 눈과 관련돼서 알러지 결막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을 자주 비비게 됩니다. 마찬가지 비비게 되면 눈 밑으로도 이렇게 주름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염 증상이 있으면 주증상 4개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서 2개가 있다. 그러면 비염이 있지 않나 가까운 병의원이나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합병증으로 잘 생기는 게 중이염과 축농증.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중이염이 자주 한다. 그 말은 곧 비염이 있지 않나 똑같이 의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비염 자체가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천식과 같이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코 점막이나 기관지 점막은 하나에 이어지는 호흡기 점막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염증이 그 아이한테 지금 몸에서 드러나며 마찬가지 기관지 과민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천식이 아니더라도 기침을 자주 오래 길게 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중에서도 항상 기침이 오래 간다고 하면 마찬가지 또 비염이 있지 않나 의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염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구호흡이라고 했죠.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게 되실 건데요. 상단에 보시면 똑같은 아이입니다. 단지 6살 때, 9살일 때 그 3년 사이에 되게 치아가 안 좋게 변형이 되고요. 마찬가지 그 아래에도 똑같이 3년 사이에 얼굴이 저렇게 꽤 많이 심각하게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사진들은 그게 정말 이제 꽤 많이 진행이 되어서 얼굴 형태가 너무 안 좋게 많이 변화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렇게 치열이 많이 변화되는 원인의 제 1순위는 비염을 꼽고요. 그리고 그러면 치열 자체가 안 좋게 되니까 우리 아이도 봤더니 지금 치열이 이렇게 안 좋아. 그리고 항상 입을 해 벌리고 있어. 빨리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을 가셔서 치료나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왜 이렇게 비염 환자가 많은지 봤더니 그 원인으로 2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이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러지가 있으면 비염이 있으면 그 자녀도 3배 이상 확률이 먹고요. 또 하나는 항생제입니다. 최근 성모병원에서 10년 동안
560만 명의 정말 많은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왜 이렇게 아토피, 비염, 천식, 알러지 질환 환자가 많은지 봤더니 그 원인으로서 꼽은 게 항생제입니다. 1년에 항생제를 3개월 이상 썼더니 비염이 생길 확률이 13배 이상 증가가 있고요. 아토피가 생길 확률은 10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염이 고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항생제 오남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의학적인 치료는 결국에는 체질을 개선하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저희 딸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아기도 제가 비염 환자였기 때문에 안타깝게 저를 닮아서 비염 포증상들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당연히 치료해서 거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료 보시고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황태환 원장이었습니다.